예전엔 나도 당당했는데, 예전엔요, 사람들 앞에서 말도 잘하고 하고 싶은 말은 참지 않았어요. 눈치도 보지 않았고요. 근데 요즘은요,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닌데, 자꾸 작아지는 기분이 들어요. 혹시 당신도 내가 너무 하찮아졌다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신가요? 이 영상은 왜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무너지는지, 그리고 그 무너진 마음을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마지막까지 보신다면 그동안 잊고 있던 나라는 사람을 다시 꺼내는 방법, 그리고 노년에도 스스로를 당당하게 세우는 힘을 꼭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오늘 한 여성의 아주 작은 일상에서 시작된 변화 이야기로 이 영상을 열고 싶습니다. 60대 초반의 유정자 씨는 자식들 다 출가시키고 남편과 둘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하루는 저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부르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보, 식사해요. 그런데 남편은 TV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 이렇게 말했대요. 거기다 나 끝나고 알아서 먹을게. 그 말에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밥상을 식탁 위에 조용히 놨지만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밥 차려주는 기계도 아니고 이렇게까지 투명한 사람인가? 그날 이후 정자 씨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느낌이 들어 입을 닫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렇듯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말 한마디, 무심한 눈빛, 대답 없는 반응들 속에서 조금씩 자존감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도 괜찮은 사람일까? 내가 뭔가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조용히 마음속을 잠식하게 됩니다. 예전엔요, 누가 나한테 뭘 물어보면 그건 이래야지 하고 또박또박 대답했는데 요즘은요, 그저 웃고 넘기거나 나는 잘 몰라요 하고 말하게 되죠. 그게 편해서가 아니라 괜히 말하면 틀릴까봐 혹은 누가 꼰대 같다고 할까봐 입을 다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런 식으로 나를 지우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자존감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뭘 하겠어라는 말이 당연해지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자존감이 무너지는 걸까요? 그리고 그 자존감을 다시 세울 수는 없는 걸까요? 지금부터 나를 되찾는 첫걸음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존감은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조용히 아주 천천히 우리도 모르게 작아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하죠. 나이 들면 원래 그래. 지나가면 괜찮아져. 그런데요, 진짜 괜찮아졌나요? 사실 노년의 자존감이 낮아지는 건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회적 역할의 상실입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다 키워놓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 누구의 엄마, 누구의 아내, 어떤 직업인이라는 역할로 존재했던 자신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나는 누구지? 60대 후반의 이순자 씨는
20년 가까이 작은 식당을 운영했습니다. 매일 아침 7시면 시장에 나가고 손님들을 상대하며 하루를 꽉 채웠죠. 가게에 있을 땐요, 사람들이 저한테 사장님, 사장님 하고 불렀어요. 그 말이 뭐 대단한 건가 싶지만 그게 제 존재감을 지켜주던 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 건강 문제로 식당 문을 닫게 됐고 그때부터 하루 종일 집에만 있게 됐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어요. 근데 제일 힘든 건 아무도 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거였어요. 가족들은 그녀를 엄마 여보라고 불렀지만 그건 그저 역할이지 사람 이순자로서 불리는 느낌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내가 집에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내가 늘 당연히 거기 있는 줄 알아요. 어느 날은요, 온 가족이 각자 방에 들어가서 문도 안 열고 나 혼자 식탁에 앉아 반찬 하나하나 꺼내고 있는데 그 순간 나 지금 뭐 하는 사람이지? 싶은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경제적 의존감입니다. 젊었을 땐 내가 직접 돈을 벌었고 가정의 살림을 주도했지만 지금은 남편의 연금, 자식의 지원, 국가의 복지에 의지하게 되면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감각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 감정은 자존감을 조금씩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장 뼈아픈 건 가족 내 소외감입니다. 자식들을 위해 하루 세 끼를 챙기고 밤잠 설치며 간호도 했고 한겨울 새벽에 김밥 싸서 도시락을 쥐어줬던 시간들. 그런데 지금은 자식들이 바빠서 연락이 뜸하고 명절에도 얼굴 한번 보기 어려운 날이 많습니다. 정영희 씨는 30년 넘게 자식들 뒷바라지만 하며 살았습니다. 학원 픽업, 아침밥, 중간고사 간식, 기말고사 야식. 엄마 없이는 안 되는 집이었죠. 그런데 자식들이 결혼하고 집을 떠나고 나니 어느 날 거실에 앉아 혼자 말했답니다. 이 집에서 나 없이 돌아가는 거 보니까 기분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좋은 건지 슬픈 건지 잘 모르겠어요. 며칠 뒤 딸에게 연락해 요즘은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더니 엄마, 나 지금 바쁘니까 이따 전화할게라는 말만 들었습니다. 그때 정영희 씨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아, 이젠 나는 없어도 되는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평생 살아온 방식 자체가 자존감을 흔들리게 만듭니다. 남편 중심, 자식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아왔던 우리 세대는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맨 마지막이었어요. 늘 괜찮아, 나는 나중에, 애들 먼저, 남편 먼저 하며 자신을 밀어둔 결과 지금 우리 안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채 남은 몸과 마음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우리에게 지금 하고 싶은 게 뭐예요? 라고 묻는 순간 우리는 말문이 막힙니다. 왜냐하면 나라는 사람의 목소리를 너무 오래 외면해 왔기 때문이죠. 자존감이란 거창한 성공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존재해도 괜찮은 사람이라는 감각을 잃지 않을 때 조용히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감각을 조금씩 놓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무너져야 할까요? 지금의 나를 그저 과거에 애썼던 사람으로만 남겨둬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우리 자신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진다고 해서 크게 울거나 갑자기 분노하거나 눈에 띄는 변화가 생기진 않습니다. 대신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아주 작은 변화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일상 속에 은근히 스며들죠. 그날 이후 거울을 안 보기 시작했어요. 62세의 박인숙 씨는 예전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머리를 손질하고 립스틱 색을 고르고 나름대로 꾸미는 재미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봐도 그냥 머리를 질끈 묶고 아무 화장도 하지 않고 외출복 대신 트레이닝복만 입게 됐다고 해요. 처음엔 그냥 편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내가 꾸밀 이유가 없어진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녀는 예전엔 이 옷 어때요? 이 색깔 괜찮지? 하고 남편에게도 친구에게도 물었었는데 이젠 그 물음조차 자신을 웃긴 사람처럼 보이게 할까봐 그냥 삼켜버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엔 그냥 편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나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졌다는 뜻이었어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외모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가 나를 보겠어. 나이 들면 다 그렇지. 하는 생각이 어느새 마음에 자리 잡기 때문이죠. 그리고 또 하나, 대화가 달라집니다. 예전에는 친구들과 만나면 나는 이렇게 생각해. 그건 좀 다르지 않아? 하고 자연스럽게 의견을 나눴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거나 웃고 넘기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 모임에선 그냥 웃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정혜 씨는 한 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친구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제일 먼저 말을 꺼내는 사람이었대요. 애들이 뭐 하나 얘기하면 나는 그거 좀 다르게 보는데? 하고 내 생각을 말하는 게 당연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그렇게 말한 뒤 돌아오는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그렇게까지 예민하게 생각 안 해도 되지 않아? 요즘도 그런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 말에 상처를 받고 난 후 정혜 씨는 모임에서 그저 웃는 사람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게 더 편하더라고요. 말하면 뒷말 돌고 다른 의견 내면 꼰대처럼 보일까봐 그렇게 말수를 줄인 지 1년. 지금은 모임에 가도 애들이 내가 거기 있는 줄도 모를 것 같아요라고 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누군가와 진짜 깊은 대화를 하는 게 두려워집니다. 왜냐하면 내 말이 틀릴까봐, 내 생각이 비웃음 살까봐, 사람들 사이에서 더 작아질까봐.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입에 붙은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난 그런 거 몰라요. 이 말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우는 말입니다. 처음엔 어색하지만 몇 번 하다 보면 그 말이 너무 익숙해져서 진짜 자신이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혹시 요즘 당신도 이런 말 자주 하시진 않나요? 나는 괜찮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편해. 내가 뭘 하겠어. 그 말들이 당신을 더 작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가요? 자존감이 낮아지면 우리는 나를 자꾸 숨기게 됩니다. 생각도 말도 표정도 그리고 결국 존재감도. 하지만요, 진짜 문제는 그렇게 조용히 무너지고 있다는 걸 스스로도 잘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말합니다. 나는 괜찮아. 이 나이에 뭘 더 바래. 하지만 마음속에선 이렇게 묻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무너진 자존감을 작고 쉬운 것에서부터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무너질 땐 거창한 변화보다 작은 연습이 더 큰 힘을 가집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내가 뭘 하겠어. 나는 그런 거랑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말을 반복하며 스스로를 작게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말의 반대말은 생각보다 훨씬 더 조용하고도 강력합니다. 그 시작은 나는 괜찮아. 나는 이대로도 충분해. 라는 말 한마디입니다. 첫 번째 방법,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연습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속에서 자신을 몰아붙이고 있는 분들, 이런 말 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왜 이렇게 멍청하게 굴었지? 내가 뭘 또 실수한 건가? 내가 괜히 말 꺼냈나? 이런 생각들이 자존감을 가장 많이 갉아먹습니다. 60대 중반의 김미정 씨는 모임에서 말실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 집 아들은 아직 취직 안 했지? 라고 말했다가 상대방이 정색을 하며 대화를 끝내버렸죠. 그날 이후 미정 씨는 내가 괜히 입을 열었어. 역시 난 말조심을 못해. 하면서 자신을 계속 자책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 미정 씨의 딸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사람은 다 실수해. 엄마가 일부러 그런 말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날도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미정 씨는 눈물이 났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에게는 단 한 번도 그렇게 따뜻하게 말해준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그날 이후로 미정 씨는 하루에 한 번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아, 오늘도 잘했어. 실수해도 괜찮아. 그래도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을 3주째 반복하면서 처음엔 어색하던 얼굴이 조금씩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 성취보다 감정 중심으로 하루를 정리하는 습관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진 분들일수록 오늘 내가 한 게 뭐 있나? 뭘 한 것도 없는데 괜히 피곤하네. 이런 식으로 자신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무엇을 했느냐보다 어떻게 느끼며 하루를 살았느냐입니다. 조금만 감정에 집중해 보면 생각보다 많은 감정이 우리 안에서 말도 없이 지나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한 분은 매일 밤 자신의 기분을 세 단어로 적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외로웠음, 햇살이 따뜻했음, 남편 말에 서운했음,
그렇게 몇 줄씩 감정을 적다 보면 나는 오늘도 내 마음을 살아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자신에게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감정을 돌본 하루는 아무것도 안 한 하루가 아닙니다. 내 마음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 그게 바로 자존감을 회복하는 시작입니다. 세 번째 방법,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려고 하기보다 내 감정을 나누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누군가를 위해 도와주고 챙겨주고 맞춰주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나를 위한 말은 왠지 사치처럼 느껴지죠. 하지만 자존감은 내가 누구를 도왔느냐보다 내 감정이 얼마나 존중받았느냐에서 자랍니다. 72세의 김경자 씨는 손주들 돌보느라 매일 아침부터 정신이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감사 인사도 없고 자신은 늘 엄마가 해줄게만 반복했죠. 그러다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다녀온 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나 요즘은 좀 힘들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처음엔 떨리는 마음이었지만 그 말을 꺼내고 나자 마음 한구석이 탁 놓였다고 했습니다. 며느리는 죄송해요. 어머니라고 짧게 말했지만 경자 씨는 그것보다 자신이 자신의 감정을 처음으로 말로 꺼낸 순간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그 감정을 누군가에게 담담하게 나누는 연습, 그게 바로 존재하는 사람으로 다시 서는 힘입니다. 자존감은 사랑받아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 감정을 존중받을 수 있다고 믿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조용히 다시 피어나는 꽃입니다. 오늘 그 꽃씨를 당신 마음 속에 하나 심어보는 건 어떨까요? 자존감은 특별한 사람만이 가지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사람들이 알아봐줘서 무언가 대단한 일을 해냈기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존중해 주느냐에 따라 조용히 자라나는 감정입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수많은 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누구도 몰랐던 외로움, 말하지 못했던 서운함, 참고 넘겼던 수많은 마음의 상처들. 그 모든 것을 안고도 오늘도 이렇게 하루를 살아내셨잖아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견뎌냈고 더 많은 것을 이겨낸 존재입니다. 마야 안젤루. 그러니 이제는 조금 더 내 마음을 향해 따뜻해지셔도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 애쓰는 하루 말고 오늘은 나를 위해 작은 말을 한마디 건네보세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도 충분히 소중하다. 그 한마디가 당신의 무너졌던 마음을 조금씩 다시 일으켜 세워줄 겁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작은 울림으로 남았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따뜻한 마음의 산책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것만으로도 또 누군가의 마음이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의 곁에서 조용히 함께 걷겠습니다. 고맙습니다.